자, 여기 의병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의병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흐름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오는 그런 과정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크게 3번 의병을 일으키는데 요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의병이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세 번째가 정미의병. 요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뭐 을미라든지 을사라든지 정미는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은 다 을미자를 붙이면 돼요. 을사나 정미. 을미의병은 말 그대로 을미년에 있었던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을미개혁 중에서 단발령. 을미사변은 들었죠? 우리 고종의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깡패들에 의해서 칼로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죠. 한나라의 왕비가 죽었어. 국모라고도 하죠. 나라의 어머니 국모. 국모를 죽인 사건과 우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투를 일본이 잘라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들고 일어난 것이 을미의병이고, 이 당시 때 대표적인 양반이 이 유인석입니다. 이 사람의 쓴 글을 보면은 왜 의병을 일으켰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여기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국모가 명성황후잖아. 그래서 을미사변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버렸다. 단발령에 대한 저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봤을 때는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주로 양반들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 을미의병이다. 근데 고종의 와이프가 아까 명성황후가 살해당했잖아. 고종이 그걸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로 도망가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고종이 야, 머리 깎고 싶은 놈들만 깎고, 야, 의병 너네 해쳐 모여 해산해. 내 와이프 죽었지 네 와이프 죽었냐? 라고 고종이 발표를 합니다. 해산 권고를 발표하면서 그래? 왕께서 해산하라 그랬으니 해산을 해야지 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되게 수수했던 거지. 양반들이 중심이 됐다 보니까 왕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순순히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간파전 이후에 왕의 해산 권고에 의해서 해산당하는 약간 보수적인 의병이 을미의병. 이때만 하더라도 주로 양반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을사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에요. 우리가 을사 들어가는 거 제일 유명한 게 을사늑약이잖아. 강제로 체결한 우리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조약, 을사늑약. 그래서 민종식, 최익현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여기서 우리는 최익현과 신돌석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최익현은 이제 양반 출신의 대표적인 의병장이고, 신돌석은 평민 의병장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익현과 신돌석 나오면은 을사의병. 최익현이 양반의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볼게요. 오호라 10월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의 일치가 없던 일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사인해서 500년 오던 종묘사정이 드디어 하룻밤에 망하였다. 조인이라는 말은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한 조각의 종이에 사인했다. 이거 무슨 종이에 사인한 걸까요? 물론 황제는 안 했죠. 이것이 을사늑약을 말합니다. 한 조각의 종이였던 을사늑약에 친일파들이 조인, 사인하면서 통과된 을사늑약. 이것 때문에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호가 면함이었던 최익현이 들고 일어납니다. 최익현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양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양반이었거든.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익현은 아주 유명합니다. 참고로 최익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더 소개해 줄게요. 최익현이 우리 역사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흥선대원군 기억납니까? 고종이 나이가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꺼지세요. 이제 고종이 나이가 찼으니 당신 물러나시오라고 했던 사람도 최익현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물러나라고 상소를 쓴 사람 최익현. 또 강화도조약 체결을 일본이 강요를 했었죠. 또 여기에 저항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경복궁 앞에 최익현이 엎드립니다. 그 옆에 뭘 두냐면 여기 뭘까요?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경복궁 앞에 엎드려가지고 왕한테 시위합니다. 전하, 일본 새끼들이 강화도조약 체결하자 그러는데 아니되옵니다. 저 새끼들은 외놈들이지만 실상은 서양 새끼들과 똑같습니다. 뭘 주장해요? 우리 앞에 배웠잖아. 외, 양, 일, 체론 기억납니까? 저놈들이 겉으로는 외놈들이지만 실상은 서양 새끼들과 똑같습니다. 외양 1차론 주장하면서 강화도조약 체결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이 역시 최익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조약 체결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의병을 일으켰어. 근데 얘가 대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어떤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싸웁니다. 근데 이거를 진압하려고 누가 오냐면 일본 군인들도 오지만은 관군도 옵니다. 우리 역사에서 관자는 국가란 뜻이랬죠. 국가의 군대. 이건 곧 누가 보낸 군대야? 왕이 보낸 군대죠. 그래서 최익현이 부하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항복합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서 자진 체포를 당해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관군이 왔네? 왕께서 보낸 군대네? 왕께서 보낸 군대랑은 차마 싸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한 사람이 최익현입니다. 어쨌든 을사늑에게 반대한 의병은 일으켰죠. 그래서 을사의병하면은 최익현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죠. 그래놓고 최익현 어디로 끌려간지 알아요? 성문 열고 자동으로 항복당했잖아. 일본 새끼들이 어디로 보냈냐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어로는 쓰시마섬, 다른 말로 대마도 들어봤죠. 대마도로 끌고 가버립니다. 여기에 가둬둬 버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쓰시마섬에 감금되어서 단식 투쟁합니다. 일본 새끼들이 준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단식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졌겠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그 유명한 면함 최익현이고, 요 여러 가지 일화들을 제시하고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외양처럼 이미 배웠던 최익현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지만 요 신돌석도 꼭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거의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야. 거의 그동안은 양반들이 의병장을 했었거든. 의병 중에서도 짱을 했었는데 평민이 의병에 짱을 했어. 신분제가 1905년이면 사라졌네요. 앞서 갑오개혁 때 신분제 사라졌죠. 하지만 아직 머릿속에는 신분제가 살아남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평민 출신이 의병장을 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신돌석은 엄청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주로 어디서 활약했냐면 이렇게 있으면 요 동쪽 지역, 특히 울산 옆에 울진이라고 있습니다. 울진이 뭐가 유명해? 우리 대게, 게 있죠. 그걸로 유명하죠. 그걸 많이 뜯어먹었나 봐. 그래서 울진 출신의 신돌석이 울진 같은 이 동해안 쪽에서 주로 활약을 하게 됐는데, 울진 출신은 아니에요. 이 동쪽에서 주로 활약하는데 울진에서 주로 활약했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잘못한 거고,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에요. 힘이 졸라 셉니다. 그래서 얘가 힘이 얼마나 좋으면 상대 일본 장수들을 꽉 껴안고 팔로 으깨가지고 죽여버렸대. 심지어 손가락 하나로 이마를 꾹 눌러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직권, 손가락지 있어서 직권.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힘이 장수였었고, 일본 애들이 얘를 잡고 싶어서 얘 목에다가 현상금을 겁니다. 그래서 얘 부하가 얘를 꼬드겨서 술을 엄청 먹이고 골아 떨어지니까 신돌석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신돌석, 그래서 을사의병하면 두 명, 최익현, 신돌석. 민족시도 유명하지만 최익현과 신돌석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의병이 정미의병이에요. 우리 앞서 헤이그 특사 배웠죠.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기 위해서 고종이 보냈었는데, 이걸 계기로 외교활동했다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잖아. 그래서 또 정미 7조약 기억납니까? 우리 앞서 배운 것 중에 정민년의 책이란 정미 7조약이 있었어요. 다른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한일 신협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했어요. 요거에 의해서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정미의병이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있었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군대가 해산당했죠. 해산된 군인들이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총과 칼을 들고 정미의병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의 가담으로 의병의 전력, 총이 들어왔잖아요. 조직력, 군사 조직이 들어왔죠. 조직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13도, 전국 13도의 의병들이 모여가지고 연합부대를 결성해요. 대장의 이인영, 군사장이 허위란 사람들이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걸 벌입니다. 요거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데,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지에 있던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에 이렇게 동서남북의 문이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문을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천재인데 동대문이라고 그러죠. 동대문 앞까지 이 의병장과 의병들이 다다랐어요. 그래서 좀만 더 갔으면 동대문을 뚫고 서울에 들어가서 일본 놈들과 격전이 벌어지는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의병장, 이 부대를 이끌었던 대장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래서 되게 곤란해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네?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 동대문 코앞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이없게도 아버지 장례 치른다고 휙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수선하잖아.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지만 대장도 그냥 장례 치른다 가버리고, 대장이 이런 말을 했어. 잃어버린 나라는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되지만 아버지 장례식은 이번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려요.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고 가버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을 펼칠 정도로 전력과 조직력이 강화된 거. 왜? 해산된 군대가 가담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미의병이고,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것은 의병, 전쟁이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전쟁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규모가 앞선 두 의병에 비해서 컸다라는 거예요. 정미의병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이게 딱 봐도 정미의병인지 알 수 있는 이유가 군복을 입은 군인이 있어.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총을 들고 있죠. 그래서 화력과 군인이 개입을 하면서 화력과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경문을 보면 황제 자리를 윽박질러서 빼앗겼다. 아까 정미의병이 일어난 이유가 고종 황제 강퇴였었죠. 이 부분이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왜 유명하냐면 드라마에도 나왔어. 요 의병들이 있는 곳으로 제3의 외국인, 영국인이 얘네들을 찾아갑니다. 일본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얘네들을 영국인이었던 맥켄지라는 사람이 찾아가. 그걸 물어보죠.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싸우다 죽겠지요. 하지만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게 낫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대박입니다. 이게 신문지나 이 글에 실렸고 요거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가 대박이 났죠. 눈치챘죠? 맞아요. 미스터 선샤인. 선생님의 최애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미스터 선샤인의 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 배치도 그대로 나오고 이 맥켄지라는 영국 기자가 인터뷰하는 장면도 그대로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미스터 선샤인 여러분 이번에 시험 공부하고 한번 정주행할 거 강추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입술로 빨아먹을지도 몰라요. 흘러내리는 눈물을. 선생님은 몇 박스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우리 선조들이 죽을 거 하면서도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살겠다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의병을 배웠어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의병이 씨를 말려야 되잖아. 그래서 의병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벌였던 작전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호남 지역에 의병들이 많았거든. 호남이 어느 지역이냐면 전라도 지역이에요. 전라도가 어느 지역이냐면 요 서남 지역. 여기가 전라도인데 여기 의병장들이 많았어. 의병들이.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을이 있으면 이렇게 삥 바깥을 둘러싸요. 그리고 점점 좁혀오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삥 둘러싸서 또 좁혀요. 또 좁히고 저인망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쪼여오는데 이런 식으로 마을을 초토화하면서 전라도 일대로 휩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병장들의 싸그리 잡아들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얼마나 싸그리 잡아들었으면 대토벌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래서 우리 의병들은 이런 식으로 아주 조져버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야, 여기다간 다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일로 도망갑니다. 요쪽과 요쪽. 여기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연해주라 부르고 요 일대를 뭐라 부르냐면 만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요로 탈출한 요 사람들에 의해서 의병의 자녀 세력들이 뭘 하냐면 항일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항일 무장투쟁, 우리 항일 무장투쟁 2학기 때 배울 텐데 의병들의 잔존 세력이 일로 가서 이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병은 이걸로 이어진 겁니다. 흐름 얘기하니까 얘기해 줄게요. 우리 앞서 배운 위정척사 배웠죠? 상소문으로 저항했던 위정척사 운동이 의병이 되고 의병이 나중에 항일 무력투쟁으로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독립군. 그래서 요 흐름이 있어요. 위정척사 양반들이 하다가 의병 저항하다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군으로 계승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본에 대한 저항의 역사입니다.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의병처럼 조직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갈 때 일제 침략자를 죽이거나 우리의 매국노들, 조선인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먼저 나철 오교란 사람은
선생님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오적 암살단. 오적 들어봤죠? 을사오적 새끼들, 배신자 새끼들을 죽이기 위해서 걔네 집 앞에 잠입하고 있다가 찍샬! 칼로 찌르거나 이렇게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나처를 중심으로 한 오적 암살단입니다. 요새는 자신해라는 표현을 써요. 요 사람이 나철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이 나철이고 오기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자신해. 그래서 이렇게 친일파 이완영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타겟이었다. 그래서 나철 오기요의 오적 암살단 자신해라는 표현 꼭 알아두고, 여담이지만 뒤에 또 배우겠지만 이 사람들이 또 뭘 만드냐면 종교를 만듭니다. 대종교. 뭘 숭배하는 거냐면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 단군을 숭배하는 우리의 전통 종교예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 전통의 시조인 단군을 숭배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식이 강하잖아.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나철은 쫓기다가 만주쯤이었나요? 거기로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끝내 자살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철 오기요 아주 유명해요. 자, 그 다음에 장인한 전명훈. 전명훈, 장인한 서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굴 죽이냐면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죽여버립니다. 스티븐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인? 요 사람은 기억납니까? 1차 한일 협약 내용. 1차 한일 협약이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해서 간섭하던 시기였어.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는 여기 스티븐스가 왔고, 재정 고문으로는 메카타가 와가지고 화폐 정리 사업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한일 협약 때 친일파가 됐던 스티븐스를 죽여버립니다. 왜? 스티븐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연설하고 다니거든. Korean is happy해요. 한국인은 행복합니다. Because 일본이 지배하기 때문에. 영어로 안 돼요. 일본이 지배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행복해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요 스티븐스 요 새끼가 하고 다녀. 이에 화가 난 미국에 있었던 전명과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스티븐스도 눈치채고 도망을 가는데 이 새끼가 딱 온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총으로 팡팡 했는데 말이 팡팡이지 불발이었어. 딸깍 딸깍. 그러니까 스티븐스가 눈치를 채고 막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총알은 발사가 안 되니까 총의 손잡이로 눈을 팍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막 피를 막 흘리면서 얘는 막 도망가고, 얘는 손잡이로 막 계속 찍으려고 달려가고. 근데 요 뒤에 얘도 총으로 쏴서 스티븐스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떤 새끼가 나오더니 그냥 딸깍 딸깍 대더니 손잡이로 눈을 찍었단 말이야. 둘이 막 도망가니까 얘 타겟이었던 스티븐스가 막 도망가잖아. 그래서 뒤에서 빵 쐈죠. 발사가 됐어. 근데 문제는 요 앞에 사람, 이 한국인이 맞아버립니다. 뒤를 딱 쳐다봤더니 한국인이거든. 뭐야 씨발 그러면서 서로 어리둥절하죠. 그러더니 끝내 둘이 가가지고 얘를 제압해서 죽여버립니다. 웃기는 건 얘랑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 서로 공통의 타겟이었던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야. 한 놈은 딸깍딸깍, 한 놈은 뭐야 저 새끼들 하고 총을 쏜 거죠. 그래서 이 두 영웅이 같은 날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장인한 전명훈 의거를 신문에, 그 당시 신문에 실렸어요. 전명훈과 장인한 멋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야. 아 웃겨. 자, 안중근. 안중근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의 최고 영웅 중에 한 명이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1909년. 우리나라가 몇 년에 망하냐면 1910년에 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1년 전에 우리 민족의 역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요게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1대 총리이자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역적. 안중근 손가락. 안중근은 원래 이토 히로부미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 그랬냐면 아시아로 쳐들어오는 서양 세력에 맞서서 일본과 우리나라랑 중국이 서로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맞다. 이토가 옳다. 하고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그 말을 믿었는데 일본 새끼들이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쳐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국모를 죽이고 우리 군대를 해산하고 별의별 짓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안중근이 배신감에 치를 떨죠. 이토 이 개새끼가 거짓말 쳤구나. 나쁜 새끼. 그래가지고 이토를 죽이기 위해 손가락을 자르죠. 그래서 동맹을 체결하고 이토를 죽이기 위해서 D-Day를 정하죠. 때마침 첩보에 하얼빈역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기하고 있다가 딱 내리니까 안중근이 숨겼던 총으로 빵 쏘게 되죠. 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레아우라, 고레아우라, 고레아우라.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 대한제국 만세, 대한제국 만세. 요거를 꼬레아우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죠. 그리고 안중근은 감옥에 가서 재판을 하고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자기의 신념을 글로쓰죠. 그것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이에요. 동양평화론은 완성되지 못했고 그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의 관심은 뭐였냐면 요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서양 새끼들이 아시아로 쳐들어오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선을 줬고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동양이 평화롭게 손을 잡고 서양이 맞서 싸워야 된다. 근데 일본 요 개새끼들이 이걸 어기고 지들이 똑같이 서양처럼 우리나라랑 일본을 침략하고 있다. 아니지, 중국을 침략하고 있다.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래서 안중근 너무나 유명합니다. 사진 딱 봐도 알 수 있죠. 졸라 멋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대단합니다. 자식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딱 드는 생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근데 그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이재명, 영웅 이재명이에요. 명동성당에 이완용 친일파 있죠. 의사오적 중에 하나. 요 새끼가 미사하러 온 거를 캐치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앞에 기다리다가 이완용을 공격을 합니다. 거의 죽일 뻔했는데 실패했어요. 방해가 있었어. 그래서 이재명은 끝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 명동성당 앞에서 이재명이가 의거를 벌였고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아쉽게 실패를 합니다. 이완용의 마부였었나? 그 새끼가 방해를 해. 걔도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새끼. 그래서 이 명동성당 지금 명동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이렇게 비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이재명 의사의 의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동성당 가면은 관광지로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미사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재명 의사를 활동을 기록한 그 비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다. 이완영을 습격한 사람. 자, 우리 요 지도 하나 볼까요? 자, 세 번의 의병들이 있었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유명한 사람들 쭉 구비를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은 일단 을미의병은 뭐 그렇게 사람이 중요하진 않아요. 굳이 하면은 뭐 유인석 정도, 아까 봤었던 여기 유인석. 그다음에 을사의병 하면은 누가 유명했어요? 아까 을사조약에 반대했었던 최익현. 여기 있네. 최익현, 스시마에서 죽은 최익현. 그다음에 평민의병장 신돌석. 신돌석 이름 보세요. 이름 자체가 평민이야. 신돌석, 돌, 석은 돌석자야. 신돌돌, 돌돌아, 돌돌아. 딱 봐도 평민이죠.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돌 알아두고, 정미의병 이거 알아둬야죠. 13도 tan율군을 조직을 해서 서울 진구작전을 펼치다가 실패했었죠.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의병들이 썼던 국기예요. 불원복, 옛날에 오른쪽부터 읽었죠. 불원복. 원이 뭘 원자예요. 멀지 않았다. 뭐가? 광복이 멀지 않았다. 회복이 멀지 않았다. 나라의 주권을 찾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신념으로 이 불원복 국기를 썼었다고 하죠. 이것이 의병. 뭔가 좀 빠진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좀 빠졌네. 다른 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을사조약에 반대해서 시라 방송되고 배웠죠. 오늘 이날 목나 통곡한다. 개 돼지 새끼들아 하고 욕한다 그랬잖아. 을사조약을 체결한 새끼들하고 일본 새끼들을 개 돼지 새끼들아 하고 오늘 통곡을 해야 되겠다. 목나 운다라는 시라 방송되고 장지연이 신문에 서서 저항을 했고, 이 사람은 미국인 헐버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는데 우리 왕이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나라 지금 을사조약으로 망하게 생겼는데 나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한테 전해주 해가지고 미국인 헐버트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근거가 있었어. 조미소 통상조약의 거중조정 기억납니까?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려우면 상대국이 도와주기로 했던 내용이 미국과 조약 내용 중에 있었어요. 이걸 근거로 미국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도와달라고 우리 왕이 편지를 보냈어.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때 루스벨트인가 그런데 만나주진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미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주기로 일본과 짝짝꿍이 됐던 거야. 그랬더니 뭐 이 헐버트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 왕. 이거 보면 미국도 철저히 자기 나라 이익 중심이야. 나쁜 새끼들. 자, 그리고 민영환 이것도 배웠습니다. 민영환은 을사조약 체결되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칼로 푹 찔러가지고
떡 하고 쓰러지죠. 그리고 피가 툭 튀기죠. 그래서 이 피가 튀긴 자리에서 대나무가 자랐다 그랬죠. 그래서 요 자리를 혈죽이라 불렀어요. 혈죽. 피를 먹고 자란 대나무. 혈죽. 혈죽으로 유명한 민영환이고 이 사람은 유서를 남겼죠. 나 민영환은 한 번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2천만 동파한테 사과합니다. 그리고 나 민영환은 하늘에서 대한 독립을 외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외쳤던 민영환. 이 유서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교과서 나오진 않지만 아주 유명한 사례들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 크게 3번 있었습니다. 을미, 을사, 정미. 을미는 을미자 들어가는 게 원인이었어요. 을미사변, 을미개혁의 단발령. 그리고 주로 양반들이 중심이었고 동양의 잔열 세력. 하지만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야 해쳐 해산해 내 와이프 죽어서 네 와이프 죽었냐? 머리 깎고 싶은 놈만 깎어. 왕이 권고하니까 그냥 해산돼 버렸어. 일부는 이런 데 들어갔고 을사의병은 을사자 들어가는 게 원인이 되겠죠. 을사늑약이 배경이 됩니다. 최익현이 또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스시마 섬에서 순국을 하죠. 왕이 보낸 군대랑 싸울 수 없다 하고서 자진 체포당하고 스시마에서 순국하고 민종신이라는 사람은 홍성입니다. 여기가 홍주성 있고 신돌석, 신돌돌 이름 자체가 평민의병장. 자, 정미의병 고종의 강제퇴위랑 군대 예산이 배경이 되었죠. 이때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13도 의병이 모였죠. 하지만 서울 진국작전으로 동대문 앞에까지 갔었죠. 하지만 대장이 안 죽었죠. 대장의 아버지가 죽어서 돌아가면서 흐지부지 되고. 근데 얘네가 대단한 거는 국제법상의 교전단체, 전쟁하는 단체로 인정해달라고 각국 영사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들을 전쟁하는 군대로 인정해달래. 근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호남, 전라도 지역의 의병들이 활발히 벌어지죠. 그래서 일본이 씨를 말리려고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점점 좁혀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나머지 의병들이 어디로 도망간다? 여기 연해주로 가거나 여기 만주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항일 독립군으로 얘네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이거 이외에 을사늑약이 워낙 나라가 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상소로 저항한 사람들도 있고 자결, 아까 민영환, 혈죽, 그리고 외교활동. 아까 헐버트 봤었죠.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했었죠. 거중조정에 근거했지만 미국 새끼들이 배신 때렸죠. 그리고 만국평화회의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고종도 있었고 이런 애들이 갔었고 또 무력으로서 을사의병이 있었고 을사오적 암살단 있었죠. 자신해라고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죠. 나철 오기오. 언론에는 황성신문에 이 사람이 장지연이 시라 방송되고 싫었고 고종이 을사적이 무혈하고 대한매일신부라는 신문에 글도 실었습니다. 뒤에 배웁니다. 또 개인적인 의열투쟁. 장인환 전명훈이 미국에서 스티븐스 죽여버렸죠. 서로 모르는 사이. 안중근 너무 유명하죠. 손가락 자르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토 히로부민을 죽이기 위해서 하얼빈으로 갔죠. 총을 쏘고 외치죠. 꼬레아우라 대한제국 만세. 그래서 재판을 해요. 원래 러시아가 재판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데려가. 그리고 공개 재판을 합니다. 처음엔. 그리고 안중근 망신 주려고 재판을 해요. 너는 왜 이토 히로부민을 쏴주겠냐 그랬더니 안중근 쫄지 않아. 오히려 하나하나 나열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국모를 죽인 죄. 둘째, 우리 고종 황제를 퇴위시킨 죄. 셋째,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킨 죄. 쭉 나열한단 말이야. 졸라 멋있어. 그러니까 관중석의 사람들이 다 맞는 얘기거든. 웅성웅성 때, 야 씨발 일본 개새끼들이네. 듣고 보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부랴부랴 비공개 재판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사형 땡땡 때리게 되죠. 그리고 안중근이 요구합니다. 나는 테러범이 아니다. 난 테러범. 단순히 악의적인 나쁜 짓을 하는 테러범이 아니고 나는 대한제국을 지키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장군이다. 포로로서 대우해달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자기는 잡범이 아니래. 대한제국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군인으로서 대우해달래. 졸라 멋있어. 그런데 결론은 사형. 엄마가 사형이 떨어졌을 때 원래 사형보다 더 적은 형량을 얻을 수 있게 재판을 또 신청할 수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있어요. 안중근 엄마. 이름이 조마리아 여사야.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한테 얘기하죠. 야, 재판 다시 하지 마. 너 죽어. 죽어라, 중근아. 엄마가 아들 보고 죽으래.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중근아, 네가 구차하게 목숨 하나 살리고자 큰 뜻을 위해서 이 일을 벌였는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려고 재판을 다시 신청하면은 세상이 너를 비울 것이다. 이왕 큰 뜻을 품고 큰 뜻을 잃었으면 죽어라.
큰 뜻을 위해 죽어라. 그래서 엄마가 아들 보고 죽으랴. 그래서 안중근도 멋있는 게 엄마가 보내준 수의라 그러죠. 하얀 옷을 입고 죽을 때 입는 옷, 그걸 입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죠. 죽기 직전까지 쓴 글이 동양평화론. 그래서 리슨 감옥에서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인들이 좋아해, 추앙해. 리슨 감옥에서 안중근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감옥의 간수가 있잖아. 안중근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추모하게 돼가지고 대를 이어서 그 아들 때까지도 안중근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안중근의 이 유해 있죠. 뼈를 일본 새끼들이 몰래 숨겨버려. 이게 조선인들한테 유출되면은 독립운동을 자극시킬까봐. 그래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김구 선생님이 이거 어딘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서울에 무덤을 이렇게 세 개를 마련했었어. 그래서 여기는 안중근 무덤, 이건 윤봉길 무덤, 이건 백정기 열사 무덤 해가지고, 백정기 잘 모르지만 순서는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삼의사 묘역이라고 해요. 세 명의 영웅들의 무덤을 가짜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윤봉길 무덤은 찾아와서 채웠어. 백정기 무덤도 채웠어. 근데 문제는 안중근 무덤을 못 채웠어. 가짜 무덤만 있어. 지금도 서울 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찾아와야 되는데 일본 새끼들이 어디 숨겼는지 숨겨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아직도. 그러다가 김구 선생님이 억울합니다. 우리 동포의 총에 맞아 죽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여기에 자기가 모시려고 했던 삼의사 묘역 옆에 김구도 묻혀 있습니다. 영웅들 옆에 묻혀 있는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이 뼈를 유해를 찾아오려고 북한이랑 남한이 같이 협동으로 찾으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재명, 이완용 습격했죠. 명동성당 앞에서. 자, 지금까지 봤어요. 여기 연표는 생략할게요. 시간상.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안중근 기억해줘야죠. 참고로 천주교 신자입니다. 선생님도 천주교 신자인데 이 사람을 도마 안중근, 도마가 호인데 세례명이 토마스거든요. 이거를 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엄마가 조마리아 여사 딱 봐도 천주교 티가 나죠. 엄마도 천주교 신자, 안중근도 토마스, 도마, 천주교 신자. 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자? 을미의병, 을미차 들어가는 거. 단발령, 을미의병에 아니죠. 을미 개혁 중에 단발령이 있었죠. 자, 을사의병이 일어나자 신돌석, 신돌돌 평민의병장도 있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퇴시켰죠. 그리고 아들이었던 순종한테 왕위를 넘겼죠. 황제위를. 그래서 또 대한제국이 군대 해산하자 정미의병이 일어났죠. 그래서 의병 구별하는 거 배경은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서울 진공작전의 성공으로 성공 못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시킨 데 큰 걸림되자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했죠. 주로 어느 지역에? 서남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이었었죠. 자, 연해주에서 의병을 이끌던 누구?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를 쏴 죽였고 감옥에서 자기의 생각을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썼죠.